기아차는 단순히 애플의 하청업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난 8일 미국의 CN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CNBC는 최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차 조립 공장에서 F카를 제조하기 위해 계약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보도를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밀을 중시하는 애플이 현대차와의 협력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유출되자 이것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측은 애플이 갑이고 현대차가 을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중단한 것은 현대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습니다. CNN 취재 결과 애플은 현대차에게 모든 전기차 관련 제조 기술과 공장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체 전장 등 생산 도면까지 공유해달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파트너가 아니라 계약 제조업체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플은 자사 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고집하고 기술 공유를 극도로 꺼릴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마치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 업체 폭스콘과 유사한 기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 머니는 애플이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한 제휴사가 아닌 하청 생산 업체를 원하고 있다며 손을 잡는 기업은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이 재정적으로 크게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런 애플의 어이없는 요구에 현대차는 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애플과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가차없이 애플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카에 대한 기대로 대폭 상승했던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것은 애플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8일 애플이 현대와 기아차 협상 중단으로 앞으로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9일 미국 애플 인사이더는 애플이 현대기아차와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폭스바겐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이 새로운 자율주행차 모델을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플이 현대기아차와 협상을 중단했지만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플랫폼 eGMP는 여전히 애플에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가 무조건 1순위고 나머지는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면 강력한 제작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투자, 전문성 및 인력 비용으로 인해 애플이 아무리 현금이 많은 회사라고 해도 자동차 업계에 뛰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에게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기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를 놓친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NN머니는 애플이 브랜드와 창의력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벤츠와 도요타, BMW, 제규어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의 마그마 인터내셔널과 같은 하청업체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애플은 2014년 타이탄 프로젝트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2017년에 애플의 실적 저조와 테스트 차량 사고 등이 겹치며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됐고 관련 인력들은 대거 정리하고 됐습니다. 당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애플카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더그 필드를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극적으로 타이탄 프로젝트가 재가동되었습니다. 지난해는 TSMC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칩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의 자율주행 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글과 GM의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 8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18,805마일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애플은 여기서 1000마일당 6.91회를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자율주행 기업들과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는 12,000마일당 1회 이탈률을 보였고 중국 디디 출싱도 1410마일을 주행했으나 총 2회 이탈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기업보다도 자율주행 기술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기술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가 2019년 발표한 자율주행차 보고서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자율주행 업체에 구애하며 관련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6년 디디 출싱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에도 접촉했습니다. 애플은 현대차와 전기차 개발을 협업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협력의 목적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 말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두고 자율주행차 외에 전기차 협력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현대차가 원하는 협업 지점은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공동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과 접목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러한 기술의 공유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함께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차는 애플보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양산차에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2023년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통해 미국 네바다주 공공도로에서 레벨4 무인 자율주행을 실험하고 2023년 미국 주요 지역에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과 자율주행을 공동 개발하지 않아도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완성차 제조사와 손을 잡으려는 애플이 현대차가 아쉬운 상황이란 것입니다. 한때 애플이 현대차와 손을 잡고 F카를 만든다면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며 F카를 견제하는 듯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독일이나 일본 업체들과 맞먹는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90% 안팎으로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까다로운 완성제 업체들을 공급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은 덕에 한국 부품은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F카 없이도 이미 전기차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양산 경험, 주요 판매 거점의 생산 능력 및 공급 체인, 원가 절감 가능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 등 핵심 경쟁 요인을 보유한 현대차 그룹은 언제든 다양한 기술 기업과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대차와 협업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3일 아이오닉5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며 동시에 사전 예약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전기차 CV를 오는 3월에 공개하고 2026년까지 11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차가 F카 협상을 중단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본 닛산이 F카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영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F카를 위치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F카 협력이 하청 업체가 되는 것이라면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현대차는 10일 유튜브에 놀라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걸어다니는 무인 모빌리티 타이거입니다. 타이거는 변신하는 지능형 지상 이동 로봇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거는 4개의 다리와 바퀴가 달려있어 평탄한 지형에는 사륜구동 차량이 돼 바퀴로 달리고 험난한 지형에선 4발 달린 로봇으로 변신해 걸어다닙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과학탐사 및 연구, 응급구조 시 긴급 보급품 수송, 오주로의 상품 배송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타이거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으며 무엇을 꿈꾸는지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대차는 또한 수소 전기차와 플라잉카로 대표되는 도심항공 교통을 준비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야심이 애플보다 더 크다. 이상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F 시리즈의 후속 모델을 내놓으면서 인도 쪽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원래 M 시리즈를 내놨었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F 시리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 22일에 인도에서 가성비를 주요 무기로 하는 신작 갤럭시 F62가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F62는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갤럭시 F41의 후속 모델로서 배터리 용량 7000mAh 굉장히 크죠. 지난달 출시된 프리미엄 S 라인업 가운데 가장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2 울트라가 5000mAh입니다. 그거보다 더 배터리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은 엑시노스 9825 갤럭시 노트 10에 들어갔던 거죠. 갤럭시 노트 10에 들어갔던 엑시노스 9825가 이제 이번에 F62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36만원 모델하고 39만원 모델이거든요. 와, 정말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최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로 치면. 근데 저는 삼성이 이제 인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S 시리즈, F 시리즈를 정말 동시에 퍼붓고 있어요. 인도의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저가 라인 다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삼성이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인도는 그 특이한 점이 중국이 일단 인도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 시장이 아직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전 안 했어요. 근데 인구 보시죠. 14억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직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 잠재 성장력이 어마어마하게 먹을 게 많이 남은 시장입니다. 근데 아직은 애플의 아이폰처럼 비싼 걸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이 중국 아니면 삼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좀 됐죠.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 국경에서 유혈 충돌이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정서가 인도에 뿌리 깊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당하고 퇴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중국계 워낙 싸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자리를 좀 버티고 있지만 이 반중 정서가 깔린 지금 이 타이밍을 삼성전자가 놓치지 않고 F 시리즈, S 시리즈, M 시리즈 삼성전자의 이 풀 포트폴리오를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저는 삼성전자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의 과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도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반중 정서를 근거로 이제 중국 애들의 점유율이 쫙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애플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놀고 있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충분히 좋은 성능인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스마트폰들을 인도 시장에 계속 공급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 스펙의 이런 스마트폰 공급하면 거의 원가에서 조금 붙이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선점을 해두면 나중에 인도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프리미엄 모델도 계속해서 더 많은 볼륨이 이제 매출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 다음으로 그 인도가 큰 시장인 데다가 수량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 다음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은 그렇다 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활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중국 정부의 이제 노골적인 그런 보조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인도에서 그동안 꼭 이제 차지해야 되는 시장인데 그동안 샤오미를 비롯해서 좀 1위를 많이 놓쳤어요. 근데 이번은 분명히 삼성전자한테 기회라고 보고 온라인 전용 또 스마트폰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도의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온라인 전체 채널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샤오미가 삼성을 제치고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도 샤오미의 온라인 채널 비중이 67% 정도 돼요. 그래서 인도의 스마트폰 판매 어떤 문화와 샤오미가 그걸 잘 공략한 거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삼성도 그거에 맞춰서 온라인 전용 스마트폰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 인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또 가성비, 그 경제 수준에 또 지금은 아직이니까 맞춰가지고 이게 글로벌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계속해서 매출 부분에서 이 출하량 이런 부분에서 1위를 유지하느냐 그런 포인트는 인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인도에서의 삼성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이나 지금 어떤 삼성이 내놓고 있는 스마트폰의 근본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주제로 LG이노텍이 지금 카메라 모듈, 광학솔루션 쪽에 있는 거죠. 카메라 모듈 신규 시설에 5,500억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요 부분을 이제 구미 사업장의 일부 부서를 파주 사업장으로 이주시키고 구미 공장의 CM 파트를 증설하는 안으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는 확정이고, 그러니까 투자 대규모 증설은 확정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문제인데 최근에 구미 사업장의 광합 솔루션 부문 중에 레이저 모듈하고 트랜스퍼 모듈 파트의 일부를 한 다음 달 정도부터
파주 사업장으로 이전시키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이제 CM 파트를 증선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미래에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자율주행차도 물론 있고 하지만. 그래서 LED 사업도 철수로 했기 때문에 이 파주 공장에 LM하고 TM 파트 일부를 이제 이동시키고 이들이 있었던 구미 공장에 CM을 증설하는 방안이 뭐 유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이 다들 아시다시피 광학 솔루션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판 소재 그 다음에 전장 부품, 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학 솔루션 부분이 그 소위 스마트폰, 태블릿, 그런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 모듈,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향후에 더한 어떤 분야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어쨌든 LG이노텍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사업 부문이에요. LG이노텍이 원래 지난해까지는 LED 사업을 했었잖아요. 10월 달에 정리했죠. 적자가 계속 이제 있었어서 이후에 LED 제품을 생산하던 파주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을 매각할까 이걸 팔을까 아니면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이런 사업 부서를 파주로 이제 이전시킬까 하다가 LG이노텍이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이 광학 솔루션 부분의 증설로 경영 방향을 잡았다. 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증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려면 새로운 부지도 해야 되고 거기 용수도 받고 막 이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기존 공장 증설하는 편이 훨씬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광학솔루션 쪽이 스마트폰용 트리플 카메라 이쪽도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3D 센싱 모듈 이런 것들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전장 쪽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가장 큰 건 뭐 애플이죠. 애플의 아이폰 12가 애플의 아이폰 5G 첫 번째 폰이기 때문에 흥행은 뭐 정해진 거였어요. 사실 뭐 다들 예상했던 바죠. 근데 예상대로 흥행을 하면서 이제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아이폰 13에서도 이제 LG이노텍이 공급하는 센서 시프트 기술을 확대 적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지속적인 수요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기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결국에 눈이잖아요. 자율주행차 가다가 뭐 바위가 떨어져 아니면 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던가 뭐 결국엔 센싱을 해야 되고 센싱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프로세싱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LED, OLED로 이제 디스플레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기술이 핵심적으로 쓰이고 그 카메라 모듈이 단순히 어떤 그 칩 하나가 아니라 그 이미지 합성이라든지 그래서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소프트웨어링 기술도 굉장히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그런 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런 카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이상의 센싱 모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LG이노텍이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하고 매출이 꾸준하게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이 계속되는 메가 트렌드고 지금 LG이노텍을 트래킹하는 분이 있다면 애플의 매출 추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